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은 오늘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목이 칼칼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구리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주는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현상 좀 집중 분석해보고요. 어제 애프터마켓까지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바로 이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 종목들이죠. 마찬가지로 함께 종목 또 수혜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보안주에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일정을 좀 보니까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구리 관련 이슈부터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리 가격 보시듯이 연초에는 8,80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벌써 11,004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구리 가격, 지금 구리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케이블을 잘라서 절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르면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선주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어제 전선주, 전력설비주들 낙폭이 컸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아직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제 이제 수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덜한 수출 지표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수출이 좋았던 종목들이 어제 특히 시장들은 보시면 수출이 좋았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았는데 수출이 조금 약간 떨어졌던 라면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선이나 전력기기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올해 구리 선물 가격이 이제 톤당 이제 8,800달러 정도 시작을 해서 어제 이제 밤에 보니까 이제 11,300달러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8.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네요. 네,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이렇게 최근 구리 가격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AI향 데이터 센터 건설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도 좀 증가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미리 재고를 축적하는 수요가 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코브레 파나마 강산이 폐쇄된 것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 사고가 이제 나타나면서 내년 공급 전망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런 것이 구리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근데 구리가 상승하면 사실 전선주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보통 제조업체들이 고객사와 계약을 할 때 제품 판매 가격을 원자재인 구리 가격에 연동하는 조항을 항상 넣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결국 제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항상 구리 가격 상승할 때는 전선주도 동반 상승했던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이런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올해 이제 구리 가격이 한 30% 상승한 반면에 전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다른 시장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 좀 부담이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시총 4조 원 정도 되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93.2%가 상승했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것이 PER 한 27배 정도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구리 가격 상승이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올해 주가는 구리 가격 이외에도 더 많은 재료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선주들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처럼 이제는 뭐 실제 분기별 실적에 대해서 확인하고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결국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I 버블론이 좀 완화가 됐지만 아직 좀 AI 버블론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 전선주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이슈일까요? 사실 뭐 전선주도 뭐 이제 아주 뭐 정확하게 뭐 이게 연관성을 정확하게 줄 수는 없지만 이것도 어차피 이제 AI향 데이터 센터의 일부 약간 긍정적인 재료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AI 거품론에서 자유로운 그런 종목 그런 테마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AI 관련해서 거품론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지만 대표적인 대형주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지금 53만 원대에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 좀 일단 가격 조정은 좀 나왔지만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적 그러니까 숫자로 좀 입증을 해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실적 지켜보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특히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했던 게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주인데 지금 미중 갈등이 워낙 첨예하게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 가수가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도중에 내려와라고 그랬다고 그런 뉴스도 있고 네. 정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증권가를 중심으로 포토레지스트, 일본이 뭐 중국향 수출을 중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토레지스트 일본이 사실상 수출을 거의 점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요 기업들 발음이 좀 어렵지만 일본의 도쿄가 공업부터 두포인트까지 거의 한 7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이 포토레지스트를 틀어 막으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가 수혜 아닌가 이런 논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 논리가 맞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제 사실 애프터마켓까지 포토레지스트 관련 대표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 지금 14.1% 상승해 마감했고요. 또 삼양 NC캠이라고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28.4%까지 급등했는데요. 일단 루머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일본 기업의 이름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오후 후반부 저녁 때까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는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번 이슈론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지금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70% 이상을 그리고 이제 EUV 자외선 공정용 소재는 95% 이상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급 중단은 결국 중국 반도체 공장 가동률 차질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에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 표준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이제 필요량의 40%를 자체 공급한다는 목표를 지금 세웠는데요. 과거 한국도 2019년 일본이 수출을 좀 제한했을 때 소재 개발에 힘써서 동진세미캠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만일 수출을 중단한다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대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히토류 수출을 만일 중국이 중단할 경우에는 일본이 받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제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중국 물량을 그럼 한국 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가능성도 있어서
국내 기업에는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중국 기업이 대체제로 한국 기업을 선택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흐름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좀 고려하시면서 이번 그런 이슈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저평가에 따른 이제 반등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상속 승계 마무리 이후에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좀 이 종목은 접근하시는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국제뉴스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겠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라 뭐 루머 혹은 일부 외신들의 보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발표가 나오는지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로 두고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헤드라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반도체 뉴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수출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어제 2차 전지주들이 강했습니다. 2차 전지주 함께 확인해 보고, 또 젠슨항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GPU 초도 물량이 국내 반입이 시작됐다는 뉴스 기사 있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NHN에 좀 우선 배정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까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 2차 전지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정책 부양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수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역시나 강했고, 또 2차 전지주도 전년 대비 2.2%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전년 대비 하락하는 보시듯이 추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2.2% 상승으로 방향성을 전환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좀 단기 조정을 겪고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수출도 턴을 했으니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세로 턴한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11월 수출 동향에서 일단 가장 관심을 줬던 것이 이제 2차 전지 수출 동향인데요. 2차 전지 수출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2.2% 증가한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세분에 보면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년 대비 24.8% 증가한 3억 달러, 그리고 이제 EV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22.3% 증가한 6천만 달러였는데, 이 두 부분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좀 주목을 받았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이래서 이제 올해 5월부터 다시 확대된 감소세가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이고, 특히 이제 월 평균으로 수출액을 살펴보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6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한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에 3분기부터는 이것이 악화돼서 월 평균 5억 달러대로 주춤하면서 감소세도 거의 15% 이상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처음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2차 전지 주가가 ESS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재료로 거래량이 투반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 그 이후 그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회복이 불확실하는 그런 것이 반영되면서 현재는 좀 상승세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수출이 성장 전환이 당장의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재료가 아쉬운 2차 전지 업종에 좋은 뉴스가 나온 것으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주가도 어제 이에 크게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현재 본업 위에도 지금 긍정적인 재료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지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나 수혜에 2차 전지도 일단 포함되고 있는 만큼 다시 금리나 확률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는 2차 전지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이제 관심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확실히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 속해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는 좀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으로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류의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두 가지의 모멘텀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본업의 턴 그리고 또 정책 기대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본업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할까요? 아니면 정책 그러니까 이런 단기 정책 모멘텀을 좀 더 기대해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본업보다는 정책 모멘텀을 좀 더 기대하는 것이 사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 보시면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이번 정부 정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에 어떤 구체적인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보통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 직전 2개월부터 발표 이후 한 달, 그러니까 토탈 3개월까지는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였다라는 것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될까 말까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이번 만일 진짜 실제 나온다면 지금 시점이 코스닥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초기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바이오, 로봇 정도가 사실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주목받고 시총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을 발굴해 보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이런 면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2차 전지 내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조금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나마 좋은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으신다면 수익률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확보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수급 더 들어가 보면 연기금도 코스피와 코스닥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정책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에도 이 코스닥 시장 정책 활성화에 대한 훈기가 돌면서 코스닥이 1% 오를 때 보시듯이 IT캠 같은 경우는 어제 28%대 급등세, 한올 바이오파마 18%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그러니까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 도 있지만 보시듯이 케어젠과 펩트론, 한국거래소 정규장 마감에서 한 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마감은 이보다 더 낙폭을 키워서 각각 1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두 종목 하락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펩트론이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에 그 일라이 릴리와의 플랫폼 기술 평가 종료 시점을 기존에 이제 12월 7일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연기돼서 최대 내년 10월 7일까지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15% 정도 이제 급락 마감했는데 뭐 이것은 그 전에 금요일 날 기존에 계획했던 실험 외에 추가 실험을 진행에 따라서 평가 종료 시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펩트론 주가가 사실 지난 24일 그리고 지난 28일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이런 똑같은 재료로 인해서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사실 어제까지 이제 3번이나 이 주가에 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회사가 만일 적극적으로 대응이 있다면 하락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케어젠도 이제 15%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습성 환방 변성 일상 결과 발표를 지난 10월 하순에 한번 연기를 했었는데 어제 또다시 그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연기된 날짜가 이제 12월 말로 이번 사안 역시 회사 측 대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를 좀 최근에 많이 좀 상승 흐름을 유지시켰다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기관 수급 변화가 있는지가 주가 방향성의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사실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일정 연기로 하락을 크게 했었다가 다시 이제 신고가를 뚫고 나가는 건데 만일 이러한 일정 연기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도 되지 않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리나 수혜 업종이라는 것도 동시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효과를 노리고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12월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효과는 이제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의 바탕으로 두르고 실적보다는 어떤 실적 기대감보다는 향후의 성장 기대감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시기인 만큼 이때도 바이오가 상당히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다는 점에서 12월에는 바이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수급 보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SK증권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